트레이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에 나온 저의 책 트레이딩 전략서를 추천합니다. 당일 주도주 눌림목 공략법에 대해 다루는데 이등분선을 이용한 트레이딩 방법이 주된 내용이에요. 단타 검색 시가, 차트 세팅법, 눌림목, 캔들 패턴 등이 나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책 링크를 걸어둘게요. 안녕하세요, 테소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덥지만 연구할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전고점 돌파, 거래량 해석법입니다. 말 그대로 단타를 할 때나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전고점 돌파,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량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즉 돌파 이후에 거래량 패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돌파 당시의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돌파 이후의 거래량과 주가 패턴도 꽤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하든지 관망하든지 손절을 하든지 말든지 등등을 말이죠. 일단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HLB 파워의 주가입니다. 15일날 주가는 오전부터 상승을 하였고 12시부터 이렇게 급등을 하였죠. 이후 주가는 2755원까지 상승을 시도했지만 이후 주가는 이 부근을 넘어서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주가는 이렇게 다시 재돌파를 하였죠. 이때 당시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어때요? 돌파 당시의 거래량이 이 거래량이 직전의 거래량보다 적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래량 없이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매물의 부담이 별로 없다. 즉 매도를 하는 사람이 이쪽 구간보다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가격이겠죠. 팔지 않고요. 이후 주가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살짝 내려오고요. 이렇게 직전 고점 부근까지 살짝 내려왔죠. 그런 다음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의 패턴이 어떤가요? 최초 돌파 당시 3분봉 차트에서 주가는 직전 거래량보다 낮았지만은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직전의 거래량을 돌파하였죠. 이렇게 돌파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주가는 조정을 받을 때 이 거래량의 절반 정도 이하에서 거래되면서 조정을 살짝 받고 그런 다음 다시 돌파를 하였죠. 이것이 전고점 돌파 후 조정을 보이고 상승하는 대표적인 거래량 패턴입니다. 잠시 그림을 볼게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일단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할 때 주가 흐름은 대체로 곧바로 상한가에 직행하거나 또는 이렇게 곧바로 상승을 하게 되죠. 아니면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거나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쌍봉을 찍고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 즉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 즉 최초 돌파 시점의 거래량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은 고점을 찍었을 때 이 거래량과 최초 전고점을 돌파할 때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는 건데요. 이렇게 1번과 2번의 거래량을 비교해 봅니다. 대체로 이상적인 거래량 패턴은 매물의 부담이 별로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전고점 돌파 당시에 2번의 거래량이 1번의 거래량보다 적습니다. 즉 절반 수준 이하에서 거래되는 게 좋습니다. 아까 HLB 파워처럼 모두가 팔고 있지 않는 상태, 매물의 부담이 없는 상태죠. 거래량이 별로 없다면 다음 캔들에서 주가는 직전의 거래량, 즉 1번의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이런 패턴으로 주가가 움직여요. 반면에 주가가 바로 급등을 하지 않고 직전, 즉 전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조정 후 상승으로 가는 패턴도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은 절반 수준으로 낮지만 이후에 또 조정을 받을 때도 이 2번 거래량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4번 거래량은 다시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할 때 1번 거래량을 돌파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돌파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쌍봉을 찍거나
이렇게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 이 1번의 거래량을 돌파할 때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3번만큼 준하는 이 거래량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예요. 자, 이때 당시 음봉의 캔들의 크기가 커지고, 즉 장대 음봉 또는 피대침,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주가는 쌍봉을 찍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러한 거래량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눌림목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주가가 직전 고점, 즉 전고점을 돌파할 때 주가와 거래량 패턴을 보게 된다면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 1번의 거래량을 돌파한 이후 그 다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이 3번 거래량의 절반 수준 이하에서 거래되고 반등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전 그림을 보게 된다면 이전 그림에서는 거래량이 3번 거래량만큼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한 것이면서도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매수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가담을 했음에도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본전에 탈출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할 것입니다. 빨리 매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오히려 급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면서 하락하면요. 반면에 거래량이 이렇게 3번 거래량의 절반 정도 거래되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 매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아까 그림과 같이 많이 했을까요? 아니죠. 절반 정도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매물의 부담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이 마디의 저점을, 이 직전의 저점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쉽게 상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눌림목 거래량 패턴이에요. 전고점 돌파 후 거래량 눌림목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후에 주가는 바로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을 보게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이 6번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는 자, 이렇게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자,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패턴으로 거래량이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HLB 파워 차트로 돌아가 보면 저도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였었는데요. 이 거래량 수준을 보게 된다면 돌파할 때 거래량이 적죠. 순간적으로 돌파할 때 거래량이 적어요. 물론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졌지만은 어쨌든 주가는 이 터진 거래량의 절반 정도 이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죠. 자, 이럴 때 눌렸을 때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저는 한 3% 정도 수익률을 챙기고 나왔는데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량의 패턴을 보고 트레이딩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컴 MDS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3번 급증을 하였죠. 자, 그런 다음 주가 패턴을 보게 된다면 장대 음봉의 길이가 크죠.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대량의 거래량에 만큼 준하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반등 없이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차트로 돌아와서 자, SCD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분봉 차트에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당시의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자, 거래량의 상태가 어때요? 이쪽 구간이 이쪽 구간보다 적죠. 즉 매물의 부담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이 돌파한 당시의 거래량의 2분의 1 구간에서 거래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게 된다면 충분히 트레이딩 해볼 수 있겠죠. 자, 보게 된다면 주가는 대략 2등분선 2,700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였죠. 거래량의 패턴을 보게 된다면 이 돌파할 때 거래량의 2분의 1 구간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 구간에서 지지만 된다면 반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비단 이러한 패턴은 단타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봉 차트, 즉 중기나 스윙 투자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한번 종목을 둘러보겠습니다. 자, 영풍정밀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게시를 했는데요. 자,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죠? 이렇게 돌파할 당시에 거래량이 적어요. 앞전보다. 자, 그러면 매물의 부담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이후 주가는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 돌파할 때 거래량 절반 이하 정도, 바로 이 구간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을 보이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주가는 자, 이렇게 한 차례 파동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트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리더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별로 없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 광전자처럼 거래량이 적죠. 직전의 거래량보다 적습니다. 그러면서 고점 돌파도 하였는데요. 자, 이렇게 고점 돌파도 하였죠. 자, 꼬리 돌파도 가능하겠지만은 이 차트에 따라 꼬리나 또는 이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트마다 달라요. 자, 아무튼 주가는 이렇게 돌파할 당시 거래량이 적으면 매물의 부담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주가는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눌렸다 갈 수도 있는데, 스윙이나 중기 투자를 할 때는 안전하게 조정 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정을 확인할 때 이렇게 양봉 캔들이 나온 이후에 이 다음 봉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엔 주가는 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약간 좀 부족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광전자란 종목을 빼먹었는데요. 자, 이 종목도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인데요. 자, 한번 매수는 하지 마시고 흐름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종목도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적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한번 눌렸을 때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 올라왔던 이 상승 추세가 붕괴되는 순간 주가는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급하게 큰 돈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흐름만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눌림목 단타를 할 때 제대로 된 세부적인 스킬들과 제가 쓰는 눌림목, 즉 이등분선 차트 세팅법, 추가적인 검색기를 알고 싶은 분들, 또는 바닥권 세력주 포착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테스토의 주식투자 강의실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강의는 결제 시 평생 보실 수 있고 매달 말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 강의실 링크는 아래 상세 설명란에 적어놨습니다.